(2학년) 토익의 이용재입니다. 자, 어휘를 학습할 때 영어 단어 하나와 한국어 단어 하나만 이렇게 따로따로 1대1로 대응해서 외울 경우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구체적인 느낌이 잘 살지 않아서 애매모호했던 경험들 있으십니까?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단어를 학습하실 때는요, 한국어로 된 사전적인 의미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정도를 같이 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한 학습인데요. 제가 대표적으로 단어 하나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. relatively, 상대적으로. 이 뜻을 모르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. 상대적으로 뒤에 붙는 거.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집이 현재 48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쳐보겠습니다. 잘 산다고 해야 될까요? 못 산다고 해야 될까요? 기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. 그죠? 네. 삼성 부사장 이재용 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극빈층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하지만 노숙인들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사는 거겠죠. 상대적으로란 단어가 붙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new 혹은 old,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기는 그런 상황일 때 쓰는 단어겠죠. poor, rich, small, big, easy, difficult, affordable, expensive. 상대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상황에 정답되는 단어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new를 보시면 새로운이 아니죠. old and new? 그러면 어울리는 단어 relatively.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하셨다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좀 아셔야 되는 좀 집중적인 그런 중요한 어휘들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tentatively란 단어입니다. 이 단어는요, not definite or not certain. 아직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추후에 변경될 소지가 있을 때 쓰는 단어가 tentatively입니다. 그래서 tentatively는 잠정적으로, 시험적으로 라는 뜻인 건데요. 뒤쪽에다가 이런 단어 한번 써볼까요? reschedule, tentatively reschedule. 그죠? 네, 그럼 뭐냐면 일정을 잠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. 그죠? 네. 그리고 이런 단어가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결합성이 until이에요. 누가 임명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네가 맡아주게. 네,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. 동의어를 하나만 적어본다면요. 비슷한 느낌. interim. 그러니까 형용사로 ly 뺐을 때 동의 interim이라는 단어가 임시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interim government, 임시정부. 네,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. considerably라는 단어는요. 일단 느낌이 크다라는 느낌이에요. 그죠? big or large의 개념인데 뭐가? 보통 정도인데 정도가 크다라는 얘기인데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것은 증가와 감소의 정도가 정말 잘 나옵니다. 그러니까 뭐 물가가 올랐습니다. 근데 어떻게 올랐다?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. 그러면은 뭐 living prices, 그렇죠? increase가 아니라 considerably increase. oil prices, 유가 올랐다? considerably increase 하면 엄청나게 올랐다는 뜻이죠. 그래서 증가와 감소의 정도가 크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동의어 하나만 말씀드려볼까? 비슷한 개념의 단어인데 sharply란 단어가 사실 날카롭게라고로만 알고 계시는데 증가와 감소가 큰 구간이 보통 날카롭죠. 네,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증가와 감소란 단어가 좀 잘 어울릴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. exclusively라는 단어는요. 사실 한 단어로 바꾸면 only와 되게 비슷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오직이란 뜻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. 이 뒤에다가 for나 to를 붙이면요. 누구 전용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죠. 그죠? 네. 예를 들어서 hot yoga is exclusively for women. 한 요가는 여성 전용이에요.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.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only for, exclusively for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게 좋습니다. challenging은 일단 difficult예요. 어렵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그냥 어려운 건 아니고요. 해볼 만하고 약간의 흥미가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이에요. 예를 들어서
평소에 뭐 악기를 배우는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연주하기 어려운 곡 있죠. 어려운 곡. 근데 그거 할 때 어렵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 거죠? 해볼 만한 느낌이 있죠. 흥미로운 느낌이 있죠. 그럴 때 challeng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토익에서 잘 어울리는 단어 뭐 challenging role 하면은 어떤 역할을 맡았어. 나에겐 좀 버겁고 어려워. 하지만 이거를 수행했을 때 나의 성취도는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럼 이 역할이 challenging한데 네, 어렵다는 느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. flexible은 융통성이 있다, 유두리 있다는 뜻인데요. 저 단어가 실제 시험에서 정답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많이 주어지냐면 두 가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저 송금 좀 하려고요. 그랬더니 우편으로 보내시든지 전자로 보내시든지 어느 거로 하시겠어요? 둘 다 돼요? 네, 아무거나 됩니다.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flexible을 골라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또 잘 어울리는 단어가 flexible working hours 하면은 근무 시간 같은 거 있죠. 이거 오전에 왔다가 4시에 퇴근하셔도 됩니다. 12시에 출근하시고 밤 8시에 가셔도 됩니다. 둘 다 됩니다. 골라! 이런 느낌이죠. 자,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한국어의 뜻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구체적인 정도를 같이 외우셨을 때 훨씬 더 정답률은 높아진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2학년 토익의 이용재였습니다.